2025년 8월 3일 서울 센트럴파크로 한여름의 열기를 식히던 소나기가 이내 거대한 폭풍으로 변해 도심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유리벽 초고층 빌딩 사이로 비바람이 휘몰아쳤고 대형 전광판들은 불안하게 깜빡였다. 세상은 마치 거대한 전기 회로가 과열되어 폭주하기 직전처럼 보였다. 너젠 에너지 본사 61층. 한윤아는 어두운 구름 아래로 번쩍이는 번개를 바라보며 식은 커피를 천천히 마셨다. 32세. 불과 5년 전 작은 태양광 스타트업을 창업해 지금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기업을 이끄는 CEO가 되었다. 완벽하게 올려 묶은 검은 머리, 냉정한 눈빛, 차분한 표정.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보다 더 복잡하고 불안했다. 그때 비서실장 최지아가 숨을 고르며 급히 들어왔다. 사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윤아는 천천히 의자에서 몸을 돌렸다. 위기는 낯설지 않았다. 지난 5년 동안 수없이 많은 위기를 넘겨왔으니까. 무슨 일인가요? 남북권 전체 전력 공급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태풍 세리온이 진산발전소를 강타했습니다. 진산발전소라면 주주 송전 노드가 연결된 곳 아닌가요? 맞습니다. 파손이 심각해 보입니다. 다른 지역 발전소 2곳도 과부하로 자동 셧다운 상태입니다. 순간 윤아의 눈빛이 굳어졌다. 태풍의 위력은 생각보다 컸다. 지금 이 순간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가 정전 위기에 처한 것이다. 게다가 내일 오전 10시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의 클린 그리드 프로젝트 최종 계약식이 예정되어 있었다. 총액 18억 달러. 한국의 청정 에너지 기술을 전 세계 시장으로 수출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만약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다. 기술팀 상황은 진산 해운 독림 발전소 모두 긴급 복구 중입니다. 하지만 폭풍이 강해서 새벽 6시 이전 복구는 어렵다고 합니다. 외부 전문가는 이미 연락했습니다만 날씨 탓에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상황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빗물에 흠뻑 젖은 한 남자가 무거운 공구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회색 작업복에 젖은 머리칼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너젠 긴급 호출받고 바로 왔습니다. 전력 시스템 기술자 박도윤입니다. 윤아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젊었다. 예상보다 훨씬 이런 국가급 위기 상황에 파견된 사람이 이토록 젊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옆에 있던 기술팀장이 대답했다. 박도윤 씨는 너텍연구소 출신입니다. KAIST, 전기공학 박사 과정 수료 후 한국전력기술본부에서 5년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독립 엔지니어로 활동 중이며 고압정의 시스템 전문가입니다. 도윤은 조용히 인사했다. 상황을 바로 확인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는 커다란 모니터들 앞에 섰다. 복잡한 전력 흐름도와 온도 압력 전압 수치들이 실시간으로 깜빡거리고 있었다. 도윤의 눈동자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움직였다. 지금 백업 라인은 2곳은 가동 중인데 용량이 부족합니다. 한 곳은 아예 작동 불가입니다. 도윤은 모니터를 뚫어지게 보다가 낮게 중얼거렸다. 현장으로 가야겠습니다. 지금이요, 예. 지금 가야만 합니다. 태풍 경보 중이에요. 기술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이대로 놔두면 복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진산발전소는 절연 시스템이 이미 손상됐어요. 절연 손상이요? 윤아가 물었다. 예,
지금 이 상태로 몇 시간 더 지나면 코어가 녹습니다. 그럼 메인 변압기를 통째로 교체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걸릴 겁니다. 유나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리고 그 눈빛엔 확신이 있었다. 이 사람 진짜다. 그녀는 즉시 결심했다. 안전 장비를 준비하세요. 나도 같이 갑니다. 순간. 모든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사장님께서 직접요. 네. 이번 일은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위험합니다. 책임은 제 겁니다. 새벽 3시 진산발전소. 바람이 시속 120km로 몰아쳤고 빗방울은 총알처럼 쏟아졌다. 거대한 송전탑이 흔들리고 절연등만 붉게 깜빡였다. 유나는 방수복에 헬멧을 썼다. 태풍 소리 너머로 엔진음과 무전 소리가 뒤섞였다. 현장 관리자 김 소장이 손전등을 들었다. 메인 트랜스포머는 저쪽입니다. 3번 유닛 완전 다운. 1번, 2번 불안정합니다. 냉각 시스템 상태는요. 온도 제어 불가. 압력 밸브가 일부 손상됐습니다. 도유는 두꺼운 절연 장갑을 끼고 거대한 기계에 앞으로 다가섰다. 송긋 하나, 눈빛 하나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움직임은 정밀했고 빠르면서도 조심스러웠다. 마치 수술실의 의사 같았다. 유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묘한 감정을 느꼈다. 이 혼돈의 공간에서 오직 그만이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도윤이 안전모를 벗어 이마의 빗물을 닦았다. 절연체 손상, 냉각 파손, 전력 과전압. 하지만 임시 회로를 구성하면 복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시 회로요? 예. 한라인 바이패스입니다.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한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현장 직원들이 동시에 숨을 삼켰다.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의 수리,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작업.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유나가 물었다. 도유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위험하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방법뿐입니다. 믿어주세요. 그 한마디에 유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렸다. 그의 말엔 기술을 넘어선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의 명령이 아닌 스스로 선택한 책임의 무게. 새벽 4시부터 작업이 시작됐다. 도유는 안전선을 다시 점검하고 단계별 절차를 직접 지시했다. 유나는 현장 조명 아래서 그를 도왔다. 저기 빨간 전선.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그녀의 손이 그의 손끝과 스쳤다. 순간 전류가 흐르는 듯한 묘한 떨림이 느껴졌다. 사장님, 네, 왜 직접 오셨습니까? 유나는 잠시 멈췄다. 책임을 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혼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하는 게 익숙하셨나요? 그의 말에 유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네, 너무 익숙해서 문제죠. 저도 그랬어요. 그는 짧게 웃었다. 대기업에 있을 때 늘 혼자 싸워야 했습니다. 누구도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죠. 그들의 목소리는 폭풍 속에서도 이상하리만큼 선명했다. 새벽 5시 40분. 마지막 케이블이 연결되었다. 도유는 메인 스위치 앞에 섰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준비됐습니다. 그는 손을 올렸다. 찰나의 정적. 그리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기계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붉은 경고등이 초록빛으로 바뀌었다. 전력량 게이지가 천천히 상승했다. 누군가가 외쳤다. 정상화되었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젖어 있었지만 미소가 흘렀다. 눈물이 섞인 빗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도윤을 바라봤다. 그도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밝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함께 했잖아요. 그 한마디에 유나의 가슴이 묘하게 따뜻해졌다. 하늘이 밝아올 무렵 폭풍은 잦아들었다. 유리는 새벽빛을 머금고 있었다. 유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사람,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야. 그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그 생각이 들었을 때 태양이 구름을 뚫고 얼굴을 내밀었다. 서울의 불빛이 다시 켜지며 도시가 숨을 쉬기 시작했다. 2025년 8월 3일 오전 9시 50분 서울 센트럴 파크로 너젠 에너지 본사 대회의실. 커다란 스크린 속에는 화상으로 연결된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주요 관계자들의 얼굴이 보였다. 밤새 폭풍을 뚫고 돌아온 전력 공급이 서울 전역을 밝히고 있었다. 유나는 완벽히 정돈된 복장을 하고 있었다. 검은 슈트, 은은한 메이크업, 단정한 머리.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가 태풍 속에서 직접 전선을 옮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엠스의 한, 어젯밤 태풍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전력망을 유지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화면 속 제임스 윌리엄스 장관이 말했다. 놀라운 위기 관리 능력이군요. 유나는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너젠 에너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약속드립니다. 엑셀런트. 그럼 클린 그리드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승인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5년간 준비해온 계약이었다. 총 18억 달러 규모. 이 프로젝트가 성사되면 너젠은 단순한 아시아 기업이 아니라 세계 시장의 리더가 되는 순간이었다. 모두가 환호했지만 유나의 표정은 복잡했다. 이 성공이 진정한 자신의 것일까?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새벽, 폭풍 속에 한 남자가 있었다. 빗물에 젖은 작업복, 단호한 눈빛, 믿어주세요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다. 회의가 끝나자 최지아 비서실장이 다가왔다. 사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이 방금 속보를 냈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하지만 인터뷰는 잠시 미뤄둬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유나는 짧게 웃었다. 감사 인사요. 그녀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명함 한 장을 꺼냈다. 박도윤, 독립전력시스템 기술자. 그가 남기고 간 명함이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지금쯤 쉬고 있을까? 유나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낯익은 저음의 목소리. 박도윤 씨. 저 한유나예요. 아, 사장님. 다행입니다. 계약 잘 됐죠? 어떻게 아셨어요? 아침 뉴스에 나왔어요? 태풍을 이긴 CEO라던데요. 유나는 잠시 웃음을 참았다. 그런 제목. 마음에 안 드네요. 왜요 멋있던데요? 태풍을 이긴 게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버텼던 거죠. 도윤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진심이 전화를 타고 전해졌다.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유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식사라도 함께 하고 싶어요. 제대로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가도 되는 자리일까요? 왜요? 사장님이잖아요. 저는 그냥 기술자고. 유나는 조용히 웃었다. 오늘은 그냥 유나로 불러주세요. CEO 말고. 사람 한유나로 그날 저녁. 홍제동의 작은 파스타 레스토랑. 평소라면 회장들이나 장관들과 만찬을 하던 그녀가
오늘은 평범한 식당의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유나는 연한 크림색 블라우스와 검은 슬랙스를 입었다. 머리카락을 자연스럽게 풀어내리니 그녀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도유는 이미 와 있었다. 흰 셔츠에 네이비 바지를 입은 모습이 깔끔했다. 작업복 속의 남자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저도 방금 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메뉴를 내밀었다. 이런 데는 처음 오시죠? 그럴 수도 있죠. 괜찮으세요? 분위기가 좀 캐주얼하니까. 좋아요. 편해서. 유나는 메뉴판을 덮으며 웃었다. 사실 이런 곳이 훨씬 마음이 편하네요. 식사가 시작됐다. 도유는 스파게티를 한 입 먹으며 말했다. 사장님이 직접 나가셨을 땐 깜짝 놀랐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책임감 때문인가요? 그것도 있지만 두려워서요. 두려워서요. 내가 만든 시스템이 무너질까 봐. 그걸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어요. 도유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어릴 때부터 전기가 무섭기도 하고 동시에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걸 움직이잖아요. 사람 마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유나는 그 말에 눈을 들었다. 사람 마음이요, 보이지 않지만 한번 흐르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는 점이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다. 식당에 잔잔한 재즈 음악만 들렸다. 유나는 창가 너머로 흐린 불빛을 바라보았다. 비가 그친 도시의 공기가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식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왜 그렇게까지 일에 몰두하세요? 유나는 잠시 침묵했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요. 제가 어릴 때 작은 철강 공장에서 일하셨죠. 어느 날 공장 전력 사고로 크게 다치셨어요. 그 이후로 늘 안전한 에너지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됐어요. 그래서 너젠을 그래서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생존이었는데 이제는 사명처럼 됐죠. 도유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저도 비슷해요. 대학교 때 제 동생이 전기 사고로 크게 다친 적이 있었어요. 그 일 이후로 절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결심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이상했다. 지금껏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래서 전 느꼈어요. 유나가 말했다. 기술이란 결국 사람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맞아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우리가 같은 일을 하는 이유 같네요. 그 순간 한강 위의 다리에 불빛이 켜졌다. 강물에 반사된 빛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감쌌다. 유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사람, 그냥 기술자가 아니야. 나처럼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이야. 시간이 흘러 자정이 가까워졌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왜요 그냥. 커피 한 잔. 도유는 웃었다. 그게 감사 인사의 연장인가요? 글쎄요. 이번엔 감사보다는. 궁금해서요. 뭐가요 박도윤이라는 사람이요. 그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그럼 다음 주 토요일. 같은 시간에? 약속이에요. 네. 약속. 그날 밤. 유나는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섰다. 폭풍이 지나간 하늘엔 별이 드문드문 떠 있었다. 그녀는 그 별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상하네. 오늘 하루는 일보다 사람이 더 기억에 남아. 휴대폰 화면에 남은 마지막 문자 하나. 잘 들어가세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그 문장을 수십 번 반복해서 읽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아침. 너젠 본사. 최지아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사장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그래 보여요, 네. 웃는 일이 많아지셨어요. 유나는 무심코 웃었다. 가끔은 빛을 지키는 일보다 그 빛을 함께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직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윤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센트럴파크로 거리의 가로등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들 사이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도시는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도 어쩌면 그와 함께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그 주 토요일 오후 5시 유나는 너젠 본사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며 무심코 웃음을 지었다. 일주일 내내 업무에 묻혀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평온했다. 그녀는 스스로도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다. 오늘 박도윤을 다시 만나는 날이었다. 그가 추천한 카페는 구로구의 작은 골목에 있었다. 간판조차 낡은 브루잉 스테이션. 테이블이 10개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향긋한 원두 냄새가 가득했다. 도윤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그의 얼굴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오셨어요. 기다리셨죠? 아니요. 방금 왔어요? 도윤은 커피 2잔을 주문했다. 여기 커피 정말 맛있어요. 직접 로스팅하거든요. 당신은 이런 데를 참 잘 아네요. 작업 끝나면 혼자 와요. 조용해서 생각하기 좋아요. 유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그가 얼마나 현장과 고요를 동시에 아는 사람인지 느꼈다. 대기업의 유리탑 안에서는 얻을 수 없는 감각이었다. 잠시 후 커피가 나왔다. 유나는 잔을 들어 향을 맡았다. 진한 초콜릿 향과 은은한 산미가 섞여 있었다. 좋네요. 이런 향.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렇죠. 저도 이 냄새가 좋아서 여길 자주 와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창밖에서는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다. 유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요즘은 어떤 일 하세요? 지방 송전소 정비 프로젝트 도와요. 요즘은 폭풍 대비 시스템 보강하느라 잠도 못 자요. 아직도 현장 다니시네요. 네. 사무실보단 그게 맞아요. 전선 냄새, 금속 소리. 그게 제 리듬이에요. 유나는 그 말이 이상하게 멋있다고 느꼈다. 도윤 씨는 참 정의 같은 사람이에요. 전기요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흐르고 있죠. 가끔은 위험하지만 없으면 세상이 멈추니까요. 도윤은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웃었다. 그럼 사장님은 뭐 같아요, 나요? 태양 같아요. 태양 가까이 가면 눈이 부시고 너무 다가가면 타버릴 것 같은. 하지만 모두가 그 빛을 쫓죠. 유나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음 어딘가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잠시 후 유나가 조심스레 물었다. 근데 왜 한전을 그만두셨나요? 그 얘기 듣고 싶으세요? 네, 사실 그곳에서 일하던 마지막 해 원전 안전 시스템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그런데 회사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핵심 안전장치를 빼기로 했죠. 그건 위험한 결정 아닌가요? 그랬어요. 그래서 반대했죠. 하지만 위에서는 이익이 먼저라고 했어요. 결국 내부 고발을 했고 그 대가로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다. 유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럼 후회는 안 하세요? 가끔은 힘들죠. 하지만 지금은 자부심이 있어요. 적어도 제가 하는 일엔 거짓이 없으니까요.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유나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거짓이 없는 일, 그녀에게는 잊고 살던 말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오래전 서랍 속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창업 초창기. 10명 남짓한 팀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그녀는 그때의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정과 순수가 있었다. 언제부터 내가 숫자와 계약서만 바라보게 된 걸까? 그녀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문득 그가 말했던 거짓 없는 일이 떠올랐다. 며칠 후 월요일 아침 회의실,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다. 사장님, 이번 K그리드 프로젝트 확장건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전략본부장이 말했다. 하지만 기술팀 인력이 부족합니다. 지난번처럼 외부 기술자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외부 기술자. 그 단어가 유나의 귓가를 스쳤다. 박도윤. 그 이름이 떠올랐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메모지에 그의 이름을 적었다가 곧 덮었다. 그때 부회장 정태준이 입을 열었다. 사장님, 지난번 진산발전소 복구 때 도와준 그 사람? 영입을 고려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유나의 심장이 순간 쿵 내려앉았다. 그분은 훌륭한 기술자입니다. 그래요. 학력이나 경력은 KAIST 박사 과정 수료. 한전 근무 경력 5년. 그 정도 실력자라면 왜 지금은 외주 기술자로 일합니까? 정태준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는 인물은 아니겠지요. 요즘 언론이 우리 회사에 관심이 많아서 말입니다. 유나는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정 부회장. 그분은 저희 회사를 구한 사람입니다. 의심 대신 감사부터 하시죠.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다. 회의가 끝난 후 유나는 창가에 서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깜빡거렸다.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내가 그를 회사로 불러야 할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두어야 할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계속 갈등이 이어졌다. 그를 회사로 데려오면 합리적이다. 하지만 마음속 한편에서는 그가 단지 필요한 사람, 이 아닌 그리운 사람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그날 밤 유나는 결심했다. 그에게 제안을 하기로. 단, 이번엔 비즈니스로서? 다음 날 아침 유나는 비서 최지아를 불렀다. 특별한 제안을 준비합시다. 어떤 제안인가요? 너젠의 기술총괄 CTO직입니다. 누구에게요? 박도윤 씨요? 연봉은요? 10억, 스톡옵션 포함 15억 패키지로. 15억이요? 지아가 눈을 크게 떴다. 유나는 단호히 말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날 오후 유나는 검은색 세단을 타고 도윤의 집 앞에 도착했다. 작은 빌라 앞에 차들이 줄지어 섰다. 이웃들이 하나둘씩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그녀는 정장 차림으로 내렸다. 꽃다발과 계약서를 들고. 도윤은 놀란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다. 이게 뭐죠? 유나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박도윤 씨, 너젠 에너지의 최고 기술 책임자 자리를 제안드립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연봉 10억, 스톡옵션 포함 총 15억 원입니다. 유나가 서류를 내밀었다. 그리고 이건 제 진심입니다. 그녀는 꽃다발을 내밀었다. 도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것을 받았다. 주변에 시선이 모였다. 이건 너무 과해요. 당신이 우리 회사를 구했잖아요. 그래도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물론 비즈니스예요. 너젠이 필요로 하는 인재니까 정말 그 이유뿐인가요? 그의 물음에 유나는 말이 막혔다.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왜요? 이건 감정이 섞인 제안이에요.
저는 동정이나 호의로 선택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유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동정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그럼 증명하세요. 저 없이도 회사를 잘 이끌 수 있다는 걸. 그 말이 그녀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생각해 볼게요. 유나는 짧게 답했다. 그리고 조용히 차로 돌아섰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다. 창밖에는 또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나 없이도? 회사를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었다. 사랑과 책임은 다르다는 것. 감정이 진심이라면 먼저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 유나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다. 폭풍은 이미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또 다른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다. 유나는 그날 이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윤이 던진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저 없이도 회사를 잘 이끌 수 있다는 걸 증명하세요. 그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그녀에게 던진 거울 같은 질문이었다. 이틀이 지나고 일상은 다시 바쁘게 돌아갔다. 하지만 이상하게 모든 게 공허했다. 보고서를 봐도 회의를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머릿속엔 자꾸 도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와 함께 했던 폭풍의 밤. 그리고 그가 보여준 거짓 없는 눈빛. 그녀는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도시를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불빛 속에서 유나는 이상하게 외로웠다. 며칠 후 새벽 회의 중 기술본부장이 급히 뛰어왔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죠? 남해도 해상풍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피해 규모는요, 터빈 3기가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해저 케이블도 일부 손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나는 숨을 삼켰다. 그 프로젝트는 너젠의 핵심 사업이었다. 국가 간 협력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범지. 만약 신뢰를 잃으면 미국 측 계약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초기 분석에 따르면 설계 결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계 결함이라니요? 일부 부품의 재질이 설계서와 다르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누가 승인했죠? 정태준 부회장 라인에서 처리된 건으로 보입니다. 유나는 눈을 감았다. 즉시 현장 조사팀을 구성하세요. 내가 직접 내려갑니다. 사장님, 직접요? 네. 이번에도 내가 가야겠어요. 다음 날 새벽, 남해도로 향하는 헬리콥터 안. 창밖에는 잿빛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파도는 거칠었고 바람은 낮게 울부짖었다. 유나는 헬멧을 고쳤으며 바다 위의 거대한 터빈들을 바라봤다. 그중 3기는 완전히 멈춰 있었다. 칼날 같은 날개가 바다 위에 기울어진 채로. 현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엔지니어들이 분주히 움직였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 듯했다. 손상 부위는 여기입니다. 현장 소장이 도면을 펼치며 말했다. 블레이드 접합부에 볼트가 부식됐습니다. 설계상 사용해야 할 티타늄 합금 대신 값싼 알루미늄 합금이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유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를 바라봤다. 누가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공식 기록상엔 부회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또 비용 절감인가?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의도적인 변경입니다. 그날 밤
유나는 임시 숙소의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밖에서는 파도가 거세게 부딪히고 창문이 바람에 흔들렸다. 모든 문서가 정태준의 서명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머리를 짚었다. 이걸 덮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언론에 알려지면 회사는 큰 타격을 입겠죠. 그때 문이 두드려졌다. 들어오세요. 익숙한 목소리였다. 박도윤입니다. 유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여길 어떻게 본사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컨설턴트로 참여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요? 이번엔 철저히 비즈니스로만 갑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섞지 않겠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다. 그러나 그 차가움 속에서도 이상하게 따뜻한 안도감이 느껴졌다. 이튿날 아침, 도윤은 안전모를 쓰고 현장으로 내려갔다. 거센 바람이 머리카락을 휘날렸다. 그는 터빈의 블레이드를 손으로 만지며 말했다. 이건 자연 부식이 아닙니다. 명백히 재질이 다릅니다. 확신합니까? 네. 표면의 산화 패턴이 달라요. 그는 샘플을 채취해 분석 장비에 올렸다. 잠시 후 모니터에 수치가 떴다. 알루미늄 합금 6061. 설계에는 티타늄 유증금사로 명시되어 있지요. 누군가 납품 단계에서 바꿨습니다. 유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정태준이군요. 도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를 확보합시다. 몇 시간 후 그들은 납품업체와의 계약서, 자재 입고 리스트, 내부 결제 문서를 하나씩 대조했다. 모든 파일이 정태준의 결제 아이디로 승인되어 있었다. 유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즉시 본사로 보고하세요. 그리고 법무팀 호출. 그럼 정말 공개합니까? 숨기면 더 큰 재앙이 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도윤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 짧은 존경의 빛이 스쳤다. 이 사람은 두렵더라도 옳은 걸 선택하는구나. 그날 오후 본사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다. 유나는 차분히 자료를 공유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설계 결함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자재 변경으로 인한 인재 아른사이입니다. 관련자는 정태준 부회장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다. 정태준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증거가 있습니까? 모두 이 화면에 있습니다. 유나는 이메일 로그와 결제 파일을 공개했다. 이건 명백한 내부 비리입니다. 정태준이 책상을 내리쳤다. 사장님, 이걸 언론에 공개하면 회사 이미지가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린 청정에너지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부터 깨끗해야죠.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다. 그날 밤, 유나는 숙소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봤다. 달빛이 잔잔한 물결 위를 스쳤다. 도윤이 조용히 다가왔다. 결국 이렇게까지 하셨네요. 두려웠어요. 하지만 거짓을 덮는 게 더 두려웠어요. 잘하셨어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게 한유나답죠. 유나는 웃었다. 이번엔 나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박도윤 씨 덕분이에요. 제 일이었어요. 이번엔 그냥 일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맞아요. 이번엔 달랐어요. 유나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 부드러운 달빛이 비쳤다. 왜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당신을 돕고 싶었거든요. 회사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그녀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물었다. 지금 뭐라고 하셨지요? 당신을 좋아한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잠시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다. 파도 소리조차 멀어졌다. 유나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럼 왜 그땐 거절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내 감정이 일 때문인지, 진심인지 이젠 확신이 생겼어요. 네, 지금은 확실해요. 유나는 그를 바라봤다. 달빛이 그녀의 눈동자에 스며들었다. 나도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처음엔 헷갈렸는데 지금은 알아요. 당신이 없으면 이 일도 의미가 없다는 걸.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폭풍보다 더 뜨겁고 바다보다 깊은 침묵 속에서 며칠 후 정태준 부회장은 정역 해임되었다. 언론은 너젠의 투명한 대응을 칭찬했고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다. 그 사건은 위기이자 전환점이었다. 도윤은 서울로 돌아가기 전 유나에게 말했다. 이제 회사는 안전해졌어요? 아니요. 유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의 일.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우리의 이야기. 도윤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럼 다음 장은 같이 씁시다. 그녀는 그 손을 잡았다. 바다 바람이 불었고 두 사람의 손 사이로 따뜻한 온기가 흘렀다. 남해도의 바람은 잦아들었고 바다는 다시 잔잔한 파란색을 되찾았다. 유나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며 창문 너머를 바라봤다. 멀리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태양이 바다를 금빛으로 물들였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정말 끝났네요. 도윤이 옆에서 말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그녀가 답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잠시 하늘을 바라봤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엔 언제나 빛이 남는다는 것을. 이제는 둘 다 알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너젠 본사에는 기자들과 카메라 플래시가 가득했다. 한유나 대표. 남해도 사고의 진실을 공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사의 신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유나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다. 저희 너젠은 청정에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말엔 깨끗한 기술뿐 아니라 깨끗한 양심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자들은 술렁거렸다.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그날 저녁 뉴스의 헤드라인에는 이렇게 쓰였다. 폭풍을 넘어선 CEO. 윤리로 회사를 지키다. 주가는 연일 상승했고 미국 측과의 추가 계약 논의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유나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만이 떠올랐다. 박도윤. 며칠 후 너젠 61층 사무실 문이 열렸다. 사장님, CTO 박도윤 씨가 오셨습니다. 최지아의 말에 유나는 순간 미소를 감췄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섰다. 오늘부터 그는 공식적으로 너젠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였다. 그는 여전히 깔끔한 작업복 스타일의 정장을 입고 있었다. 출근 첫날 축하드려요. 유나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다시 일하게 됐습니다. 덕분에라니요. 자격으로 오신 거예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공식적으로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남해도 터빈 보강 설계 변경안입니다. 이번엔 완전히 새로운 구조로 갑니다. 안정예수는 기존보다 1.8배 높이고 부품은 전량 국산화로 전환합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단호했다. 유나는 그의 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일을 사랑하는구나. 업무가 끝난 뒤 유나는 문득 창밖을 바라봤다. 밤의 서울은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 불빛들 사이로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퇴근 준비를 하던 도윤이 물었다. 오늘도 늦게까지 남으실 건가요? 아직 정리할 게 좀 있어요. 사장님답네요. 그 말. 칭찬이에요, 그럼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쉬셔도 돼요. 쉬는 게 더 어려운 일인데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까요? 도와주신다고요? 퇴근 후엔 CTO가 아니라 친구로요. 그 한마디에 유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친구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게 들린 적이 있었던가. 그녀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다. 좋아요. 오늘은 CTO가 아니라 친구로. 밤의 한강. 도시는 불빛으로 반짝이고 강 위로는 가을 바람이 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이곳 기억나세요? 그럼요. 그때도 이런 밤이었죠. 그때는 폭풍이었죠. 이제는 고요네요. 유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상하죠? 세상은 이렇게 복잡한데. 당신 옆에 있으면 단순해져요. 도윤은 잠시 멈춰 섰다. 저도 그래요. 정말요 회사에서 하루 종일 회로와 수치를 봐도 결국 생각나는 건 당신이에요. 그녀의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마음을 붙잡았다. 도윤 씨, 네, 우리 선을 지켜야 해요. 선을요 회사 안에서는 사장과 CTO. 퇴근 후엔 연인 그 경계는 꼭 지켜야 해요. 왜요? 서로에게 책임이 있으니까요. 감정이 회사를 흔들면 안 돼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알겠어요. 약속해요. 약속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퇴근 후에는 마음껏 보고 싶어요. 그건 허락할게요.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다. 며칠 후 도윤은 CTO로서의 첫 공식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실에는 임원들이 가득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간결했고 설득력이 있었다. 우리는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기술을 바꾼다는 철학으로 가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다. 유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다.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다. 이 사람을 선택한 건 옳았다. 회의가 끝난 뒤 최지아가 다가와 웃으며 말했다. 사장님, CTO님, 두 분 케미 정말 좋네요. 유나는 미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일 얘기할 땐 정말 잘 맞아요. 그럼 일 아닐 땐요? 유나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그날 밤 유나는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도윤, 퇴근했습니다. 오늘 회의 멋졌어요. 사장님이 아니라 유나 씨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유나 CTO님도요. 당신이 있어 든든했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도윤, 그럼 연인 모드로 전환해도 될까요? 유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유나 허가합니다. 단, 내일 아침엔 다시 사장 모드로 돌아올 것. 그의 답장은 짧았다. 도윤, 명령 준수. 하지만 지금은 보고 싶네요. 유나는 휴대폰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다. 도시의 불빛이 창가에 비쳤다. 그 빛은 따뜻하고 조용했다. 며칠이 흘렀다. 유나는 점점 변화하고 있었다. 회의에서 웃음이 늘었고 직원들과의 대화도 부드러워졌다. 사장님, 요즘 뭔가 달라지셨어요? 그래요. 네, 예전보다 훨씬 인간적이에요. 유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마
사랑 때문인가 봐요. 직원은 웃었다. 좋은 변화네요. 그렇죠. 그녀는 창밖의 햇살을 바라봤다. 태풍, 위기, 그리고 사랑. 모든 것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다. 퇴근 후 도윤은 사무실 복도를 걸어 유나의 방으로 향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조용히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유나가 고개를 들었다. 오늘도 아직 안 가셨네요. 곧 마칠 거예요. 제가 기다려도 될까요? 퇴근 모드로요. 네. 그럼 앉아요. 도윤은 조용히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문서를 닫고 다가왔다. 이제 퇴근했어요. 그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천천히 끌어안았다. 수고했어요. 사장님. 당신도요. CTO님. 잠시 후 그녀는 속삭였다. 도윤 씨. 네. 이 관계가 쉽진 않을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어려워도 할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 말에 그녀는 눈을 감았다. 맞아요. 그게 우리가 만든 에너지니까 밤이 깊어갔다. 밖에서는 서울의 불빛이 끝없이 반짝였다. 그리고 그 빛 사이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10월의 서울은 유난히 바빴다. 아침마다 안개가 내려앉은 도심.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도 여전히 휘황한 넌사인. 유나는 새벽 6시에 출근했다. 전날 밤늦게까지 도윤과 함께 개발팀 회의를 했지만 피곤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다. 사랑이란 게 이렇게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건가. 그녀는 잠시 그런 생각을 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최지아가 서 있었다. 사장님, 신문 보셨어요, 아직요? 왜요? 오늘 아침 기사에 너젠 얘기가 실렸어요. 지아의 얼굴엔 미묘한 불안이 스쳤다. 유나는 그 표정을 읽고 바로 물었다. 무슨 기사죠? 지아가 태블릿을 내밀었다.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다. CEO와 CTO. 사내 연애설, 너젠 내부 윤리 논란. 유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기사에는 두 사람이 함께 회의실을 나서는 장면. 퇴근 후 카페 앞에서 웃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아마도 누군가가 몰래 찍은 사진이었다. 이건 언론 쪽에서 내부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정태준 쪽에서 흘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럴 줄 알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칭찬하던 그 관계가 이제는 공격의 빌미가 되었다. 기사의 댓글엔 감정이 경영을 흔들었다. 내부 인사 불공정이라는 말들이 이어졌다. 심지어 일부 주주들은 긴급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유나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은 차가워졌다. 그녀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기사 봤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할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회사 전체의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알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공식 석상에서 저희 관계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씁쓸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감정보다 중요한 게 있으니까요. 책임이요, 네. 당신이 말했던 그 책임. 유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오히려 그녀보다 더 단단해 보였다. 그날 오후 긴급 이사회가 열렸다. 이사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말했다. 사장님, 언론의 관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회사 명예가 걸린 문제이니 공식 입장이 필요합니다. 유나는 차분히 고개를 들었다. 네, 공식 입장은 간단합니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희는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업무를 왜곡하거나 특혜를 준 적이 없습니다. 도윤 CTO의 영입은 순수하게 능력과 공헌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다르게 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저희가 증명하면 됩니다. 성과로. 그녀의 말에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이사회가 끝난 뒤 최지아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정말요? 유나는 창밖의 하늘을 바라봤다. 폭풍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걸 견디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저녁이 되어 도윤이 사무실로 찾아왔다. 지금 상황 들었죠? 네. 회사 안에서 저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어요. 회의 때도 다들 조심스러워요. 그럴 거예요. 저 사직서를 제출할까 생각 중입니다. 뭐라고요?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건 절대 안 돼요, 사장님. 지금은 저 때문에 회사가 시끄럽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너젠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함께 만든 기술, 프로젝트, 그걸 당신 없이 누가 완성하죠? 하지만 책임은 제가 집니다. 당신은 CTO로 남아요. 도윤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 순간 그는 다시 한번 처음 그 폭풍의 밤에 느꼈던 감정을 떠올렸다. 이 사람은 진짜다. 며칠 뒤 또 다른 폭풍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언론이 아닌 시장이었다.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고 경쟁사에서 너젠의 기술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술보다 감정이 앞선 회사 내부 윤리가 무너진 조직 유나는 그 문장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감정이 앞선다.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일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날 밤 유나는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다. 도시의 불빛이 바다처럼 넘실거렸다. 그녀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혼잣말을 했다. 이제 정말 증명해야 할 때네. 그 시각. 도윤은 연구실에 남아 있었다. 모니터 앞에는 새롭게 설계 중인 스마트 그리드 알고리즘이 떠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코드를 보다가 조용히 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도윤, 오늘은 옥상에 있나요? 유나는 놀라며 답했다. 유나네, 어떻게 알았어요? 도윤, 당신은 힘들 때 항상 높은 곳으로 가니까요. 잠시 후, 그는 옥상 문을 열고 올라왔다. 이제 당신 패턴은 거의 다 알겠어요? 제가 단순한 사람인가 봐요. 단순해서 좋아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단순함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들은 옥상 난간에 나란히 섰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서로의 온기가 느껴졌다. 도윤 씨, 후회하지 않아요. 무엇을요? 이 관계를 선택한 걸요. 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왜요? 당신과 함께 일하면서 배운 게 많아요. 리더십, 책임, 그리고 사랑이 가진 방향성, 사랑의 방향성. 네. 사랑이란 감정이 흐르기만 하면 불안하지만 목적을 가지면 에너지가 돼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의 사랑은 정전이 아니라 발전이 되어야죠.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다. 다음 날, 유나는 새로운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녀의 모습은 당당했다. 오늘 저는 너젠 에너지의 CEO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CTO 박도윤 씨와 동등한 파트너로서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숨겨야 할 게 아니라 책임과 신뢰로 이어진 협력의 형태입니다. 우린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깨끗한 에너지를 원합니다. 그 시작은 사람의 진심에서 비롯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 기자들 사이에서 조용한 웅성거림이 흘렀다. 누군가가 속삭였다. 이건 스캔들이 아니라 선언이야. 그날 이후 여론은 서서히 바뀌었다. 언론은 더 이상 연애설을 다루지 않았다.
대신 인간 중심 경영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내세웠다. 며칠 후 도윤은 유나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사장님, 기자회견 봤어요. 그래요, 멋졌어요. 당신이 옆에 없었으면 못했어요. 이제 세상도 우리를 이해하겠지요.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우리를 믿으면 되니까.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다. 이제 진짜 폭풍이 끝났네요. 아니요. 그가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그 말에 유나는 웃었다. 그럼 그 바람, 어디로 향하게 할까요?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요.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그럼 함께 가요. 당연하죠. 도윤은 그 손을 잡았다. 그들의 그림자가 아침 햇살 속으로 겹쳐졌다. 바람이 불었다. 이번엔 폭풍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유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남해도 사건 이후 너젠의 이름은 윤리와 기술을 동시에 지킨 기업으로 불리고 있었다.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 협력 제안이 쏟아졌다. 이제 그녀의 책상 위엔 새로운 지도와 계획들이 펼쳐져 있었다. 사장님, 미국 K그리드 2차 프로젝트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최지아가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다. 좋아요. 도윤 씨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이번엔 우리가 직접 현장 설계를 해야 하니까요. 그럼 두 분이 같이 미국으로. 유나는 잠시 미소 지었다. 네, 이번엔 같은 팀으로요. 며칠 후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유리벽 너머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도윤이 캐리어를 끌며 말했다. 한국은 겨울인데 여긴 여름 같네요. 그렇네요. 햇빛이 강해서 좋아요. 우리가 만든 전력망이 여기서 작동할 걸 생각하니 신기하죠. 그런데 그가 웃었다. 이런 출장은 연인끼리 오면 여행 같은 기분이네요. 유나는 눈을 흘겼다. 출장이에요. CTO님. 네. 사장님. 그들은 웃었다. 이제 그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러웠다. 일과 사랑, 책임과 휴식, 모두가 한 흐름 안에서 공존하고 있었다. 미국의 클린 그리드 2차 현장은 캘리포니아 사막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다. 끝없이 펼쳐진 태양광 패널들이 황금빛 모래 위에 반짝였다. 유나는 헬멧을 쓰고 현장을 둘러봤다. 이게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군요. 네. 한국의 기술이 미국의 태양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멋지네요. 그렇죠. 그들은 함께 그 장대한 풍경을 바라봤다. 바람은 뜨겁고 하늘은 맑았다. 잠시 후 현장 관리자들이 다가왔다. Ames, 한. We have a problem? 유나는 영어로 대답했다. What kind of problem? Voltage fluctuation at sector 7. The system keeps rebooting. 도윤이 모니터를 확인했다. 전압이 불안정하네요. 기상 센서 오차값이 누적된 것 같습니다. 수동 보정으로 해결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럼 같이 하죠. 유나가 장갑을 끼며 말했다. 또 직접요. CEO가 일하면 안 되나요? 도윤이 웃었다. 그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CEO죠. 두 사람은 사막의 태양 아래에서 같이 땀을 흘리며 장비를 점검했다. 강한 바람이 불었지만 그 속에서 두 사람의 대화는 차분했다. 기술이란 건 결국 사람의 땀으로 완성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전 항상 현장이 좋아요. 데이터보다 사람의 손이 더 정확하거든요. 유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 씨, 당신은 정말 기술자가 아니라 철학자 같아요. 그럼 당신은요, 리더가 아니라 신념이에요.
신념이여 당신을 보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 도윤은 스패너를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다. 사막 바람 속에서 그의 눈빛은 한없이 깊었다. 유나 씨, 네, 이 일, 그리고 우리 둘 다 끝까지 함께 가고 싶어요. 그녀의 숨이 멈췄다. 함께요, 네. 일뿐 아니라 인생도요. 그날 밤 모래 언덕 위 하늘엔 별이 쏟아질 듯했다. 도윤은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다.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이건 지금까지는 일로 연결된 우리가 이제는 서로의 삶으로 이어지면 좋겠어요. 그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은은한 빛을 띤 반지가 있었다. 사막의 별빛이 반사되어 반짝였다. 한유나, 나와 결혼해 줄래요? 유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폭풍도 괜찮아요.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사막의 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며 지나갔다. 그 순간 모래 위에 태양광 패널 하나가 반짝이며 불을 켰다. 마치 세상이 그들의 약속을 축복하는 듯했다. 며칠 뒤 로스앤젤레스 시청에서 간단한 협약식이 열렸다. 너제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친환경 전력 인프라 공동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수많은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물었다. 엠스 한,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유나는 미소를 지었다. 빛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빛을 나누는 겁니다. 그녀의 답변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옆에서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그 말, 정말 당신다운 말이에요? 우리다운 말이기도 하죠. 귀국 비행기 안,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구름이 펼쳐져 있었다. 유나는 머리를 도윤의 어깨에 기대며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 덕분에. 이제 두려움이란 단어를 잊었어요. 그럼 다음엔요? 다음엔 희망이란 단어를 새기고 싶어요.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럼 우리 아이 이름은 희망으로 하죠. 유나는 웃었다. 벌써부터 미래를 얘기하네요. 미래를 그릴 줄 알아야 현재를 버티니까요.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하늘 위로 솟구쳤다. 그 순간 기내 창문 밖으로 거대한 햇살이 쏟아졌다. 유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야. 이건 새로운 에너지야. 우리 둘이 만든 세상의 빛. 서울공항 도착장. 수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손을 들어 인사했다. 그 옆에서 도윤이 조용히 손을 잡았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만든 빛, 이제 세상으로 퍼질 차례죠. 그날 저녁, 너젠 본사 빌딩 꼭대기층의 유리벽에는 새로운 슬로건이 걸렸다. Light for Tomorrow, 내일을 밝히는 에너지. 그리고 그 아래 두 사람의 이름이 작게 새겨져 있었다. 한 유나 앤 파크 도요온. 밤이 깊었다. 유나는 사무실 창가에 섰다. 도윤이 다가와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게 믿어져요. 아직은 꿈 같아요. 하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되길 원해요. 그럼 같이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비처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는 그의 품 안에서 미소 지었다. 창밖에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은 단지 전기가 아니라 그들의 사랑이 흘러가는 새로운 에너지였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그로부터 5년 후, 2030년 봄, 서울의 하늘은 한층 더 맑아졌다.
공기 중의 미세먼지는 줄었고 전국 곳곳에서 너젠의 신재생 에너지 타워가 푸른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아빠 저거 우리 회사 거야. 작은 소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도윤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럼 저 빛은 우리 가족이 만든 거야. 진짜 엄마도 그럼. 당연하지? 엄마는 그 빛의 마음이거든. 유나는 유모차를 밀며 천천히 다가왔다. 둘이 무슨 얘기예요? 희망이가 우리 회사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또여 유나는 웃었다. 우리 딸. 요즘 학교에서 엄마는 CEO, 아빠는 CTO라고 떠벌리고 다닌다니까요. 희망이는 장난스럽게 혀를 내밀었다. 왜 자랑하면 안 돼 그러며. 자랑해도 돼요. 도윤이 말했다. 하지만 그 대신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뭔데? 빛은 혼자서 생기지 않는다는 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유나는 아이에게 미소 지으며 설명했다. 아빠의 기술과 엄마의 믿음, 그리고 너의 웃음이 함께 있을 때 그게 진짜 빛이 되는 거야. 그럼 나도 빛이에요, 물론이지. 너야말로 우리의 희망의 빛이잖아. 세 사람은 동시에 웃었다. 그날 오후, 가족은 한강 공원을 산책했다. 벚꽃이 만개한 강변을 따라 사람들이 아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희망이는 공원 한가운데 놓인 태양광 조형물 앞에서 멈췄다. 이거 엄마 회사 거예요. 응. 너젠이 만든 거야? 우와, 불빛이 예뻐요. 유나는 그 조형물의 전면을 가리켰다. 거기엔 작게 새겨진 문구가 있었다. Light for tomorrow, 내일을 밝히는 빛. 그 문장을 바라보던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정말 현실이 됐네요. 그렇죠.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처음 만나던 날, 폭풍 속에서도 꺼지지 않던 그 불빛. 기억나요? 어떻게 잊겠어요? 그게 우리 이야기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렇네요. 그때는 단지 회사를 지키고 싶었는데 지금은 세상을 지키고 있네요.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녀는 미소 지었다. 맞아요. 결국. 그게 같은 일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세 사람은 한강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았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희망이는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희망아, 뭐 그려 우리 가족이요? 그려봐요. 희망이는 색연필로 태양을 그리고 그 아래에 세 사람의 손을 그렸다. 손 안에는 빛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우리 손잡으면 세상이 밝아지니까요. 유나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희망이를 안아 올렸다. 이 아이는 정말 우리를 닮았네요. 도윤이 말했다. 당신의 신념과 내 끈기, 그리고 둘 다의 고집까지. 그 고집이 세상을 바꿨지요. 유나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엔 진심이 묻어 있었다. 밤이 되자 서울의 스카이라인 곳곳에서 여젠의 푸른 불빛이 켜졌다. 그건 단순한 광고 조명이 아니었다. 전력 효율을 자동 조정하는 스마트 루미나 시스템의 테스트였다. 도윤은 노트북을 켜서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했다. 전력 사용률이 0.8% 감소했어요. 이 시스템이 완전히 안정화되면 서울의 전력 낭비가 연간 3만 킬로와트 줄어듭니다. 유나는 놀란 듯 말했다. 그 정도면 소도시 하나가 쓸 에너지네요. 맞아요. 이제 진짜로 지속 가능한 빛을 만들고 있어요.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녀가 물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도윤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다. 그래도 당신이 없었다면 난 여전히 어둠 속에서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유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난 당신이 없었다면 빛의 방향을 잃었겠죠. 그날 밤 늦게 두 사람은 희망이를 재운 뒤 거실에 앉아 와인을 한 잔씩 따랐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도윤이 잔을 들었다. 5년 전 이맘때 기억나요. 남해도의 폭풍 속이었죠. 그때 내가 당신에게 믿어달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난 정말 믿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네요. 유나는 잔을 부딪혔다. 이건 과거의 우리에게 건배, 그리고 미래의 우리에게.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윤 씨, 이 빛은 언젠가 우리가 사라져도 계속 켜져 있을까요? 그럼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빛은 남아요. 사람이 사라져도. 믿음이 있다면 그럼 언젠가 희망이가 이 회사를 이끌겠죠. 그럴지도요. 하지만 그때쯤엔 세상 자체가 변해 있을 거예요. 정의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 될 테니까.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결국 우리가 만든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에너지였어요. 맞아요. 당신이 처음 그랬잖아요. 에너지는 사람의 따뜻함에서 나온다고. 그녀는 웃으며 그를 바라봤다. 그건 아직도 진리예요. 그때 희망이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엄마. 아빠 왜 아직 앉아 하늘 봐요. 별 떨어져요. 세 사람은 베란다로 달려나갔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하나의 유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소원 빌어요. 희망이가 두 눈을 꼭 감았다. 유나도 눈을 감았다. 이 빛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잠시 후 도윤이 유나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무슨 소원 빌었어요? 비밀이에요. 그럼 내 소원이랑 같을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뭐예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길. 유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며 미소 지었다. 그럼 둘 다 같은 소원을 빌었네요. 몇 주 후, 너제는 UN 지속가능 발전상을 수상했다. 유나는 연단에 올라 말했다. 우리가 만드는 건 단지 전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삶을 따뜻하게 밝히는 힘입니다. 그 빛이 한 아이의 꿈이 되고 한 도시의 미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청중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도윤은 객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역시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야. 밤이 찾아왔다. 귀국 후 유나는 회사 옥상에 섰다. 도윤과 희망이. 그리고 수많은 직원들이 건물 아래에서 야간 점등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무정이를 들었다. 도윤 씨, 준비됐어요. 완벽해요. 지금부터 루미나 글로벌 네트워크를 점등합니다. 시작하세요. 순간 서울의 밤하늘 아래 수천 개의 빛이 일제히 켜졌다. 건물 옥상에서 본 그 풍경은 장관이었다. 한강, 남산, 그리고 멀리 인천까지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별처럼 반짝였다. 희망이가 손을 흔들며 외쳤다. 엄마. 불 켜졌어요. 유나는 눈가가 젖었다. 그래, 켜졌구나. 그녀는 하늘을 바라봤다. 별빛과 도시의 불빛이 뒤섞여 끝없이 반짝였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속삭였다. 우린 해냈어요. 그 옆에서 도윤이 조용히 대답했다. 아직 아니에요. 왜요? 이건 시작이에요. 진짜 빛은 이제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그 순간 희망이가 달려와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엄마, 아빠, 나도 커서 빛 만들래요.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다. 좋아, 우리 딸. 그럼 그때는 우리가 도와줄게. 세 사람의 그림자가 빛 속에서 하나로 이어졌다.